박은정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민간국가 지정 관련해서 지금 외교부에서 PPT 띄워주세요. 그 원자료 기술 유출 때문이다. 미 에너지부 감사실 보고서를 지금 들고 있고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미 측이 해명해 준 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외교부 지금 2달 동안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그 원인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고요. 만일에 저게 사실이라면 미 에너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관련된 담당자 소수만 아는 사안. 외교부 장관으로 왜 계십니까? 민간국가 지정이 됐는데도 2달 동안 다른 나라 내정 돌아가는 걸 100%다 파악하는 게 2달 동안 외교부가 아니죠. 모르고 계셨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 내부 관리 비밀 문서기 때문에 모르는 어쨌든 저게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일탈, 기술 유출이 저 배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민간국가 지정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 아닙니까? 확인되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간국가가 지정되지. 안 그러면 저 개인의 일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조치를 하면 될 것인데 왜 민간국가 지정으로 이어졌습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제가 예전에 통상할 때도 미국이 불공정 무역국가라는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불공정 무역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관행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그 나라 법에 그렇게 단어가 쓰여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민간국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외교부 장관님이 잘 아실 텐데 보십시오. 민간국가라는 것은 국가안보 핵 비확산 또는 테러 지원 이유로 이 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단순한 문서 유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비핵 미 에너지부의 리스트는 3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밑에 있는 것이 민감 또는 기타 지정 국가 그래서 리스트입니다. 지금 핵 비확산 국가로 분류가 되어야 이 목록에 올 수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비확산이 아니고 그것은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리스트 2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23년 4월 김태효 안보실장이 미국과 사실상 핵을 공유한다. 핵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김기현 당대표 시절 태영호 의원이 김정은 막을 최선의 방도는 핵이다. 2024년 6월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등이 한 목소리로 독자 핵무장 나서야 된다고 주장하고 급기야 나경원 의원까지 올 1월에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 필요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지난 2월 국회에 나와서 한국 자체 핵무장 시기상조지만 논의는 아니다 이런 발언하셨죠. 저는 핵무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플랜 B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것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는 원론적 답변 가져서 드린 말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급들이 이렇게 핵무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내 시기상 내란을 일으키니까 그것이 트리거가 돼서 지금 민간국가 지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미측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4월 15일 이 민간국가 지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외교부에서 이 지정을 철회할 보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최대한 노력을 범정부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이 동맹국이 민간국가를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철회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을 할 뿐입니다. 그 미국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외교부 장관께서는 외교부 장관답게 말을 좀 신경질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님. 대한민국이 어려운 게 맞죠? 외교부 장관님? 특히 그렇죠? 요즘 더 그렇습니다. 어렵잖아요. 대통령은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갔다가 듣도 보도 못한 구속 취소라고 하는 판단으로 나오고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되는데 즉시 항고하지 않고 자기 인물을 방기하고 외국이 보기에 대한민국이 안전해 보이진 않아요. 대한민국이 여느 때처럼 평온해 보이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의외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안정된 상태로 가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겠죠. 제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외교 현장에서 확인한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국가라고 우리가 뭘 압니까? 민간국가라고 지정되었으면 일찍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아셨어요? 글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 비밀 문서로 관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 알 이 수 민간국가로 지정되는 데는 바로 지정이 되나요? 아니면 오랜 동안 이 사람들이 검토를 하나요? 뭐 자기들 그 검토하는 그 사이클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윤석열 생각하고 정부 있습니다. 들어와서 민간 국가로
검토되고 있는 것들도 파악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외통부 장관이 아니더라도 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라인은 뭐하고 안보 라인은 뭐하고 이 에너지 라인은 뭐하는 거예요? 다 구멍 난 거잖아요. 이거 하는 시간에 비상계엄이나 고민하고 있게 하고, 사실 이걸 가지고 뭐 자랑할 일 아니에요. 여당이 자랑할 일 아니거든요. 저는 아주 심각한 거라고 봅니다. 스웨덴에서 한 연구소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 단계에서 선거민주주의 국가 단계로 한 단계 하락시켰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저는 모릅니다. 그렇게 윤석열 정부 자유민주주의 그러는데, 자유민주주의 단계하고 선거민주주의 단계로 한 단계가 하락돼서 독재가 국가에 가깝게 됐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행정부가 억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큰 것은 입법부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행정부가 자꾸 거부권을 날려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하락을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외통부 장관께서 좀 파악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게 좀 해주셔야지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이런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정부, 행정부의 권력을 입법부와 사법부가 잘 견제할 수 있는 거. 그런데 행정부가 계엄까지 선포해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계엄까지 더 포함되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했다 하지 마시고, 지금 어려운 시기 맞잖아요. 잘했다는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그렇죠? 잘하지 못했어요. 외교는 뭐 내체 현장이란 말도 있듯이 국내 정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